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와 유엔이 내년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목포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발언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단양군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가 터무니없다며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소유주들이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유주들은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특례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사만 배불리는 특례사업 철회하라! 철회하라! 토지 소유주들은 45년 동안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보상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땅에다가 또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 놓기도 힘들고 또 일반 매매하기도 공허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도 쉽지도 않고 어떤 개발행위 전혀 할 수 없었었는데 광주시는 토지 보상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건설사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안을 받는 단계라며 이번 달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늦어도 10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토지 감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하면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협의 보상을 응하시는 분도 있고 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협의 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내년 6월 30일이면 해당 지역의 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그때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민들은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유엔이 내년 세계 인권도시 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석 광주시장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를 만나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광주에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유엔과 광주가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 개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보안관찰 대상자의 준법 서약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준법 서약은 냉전 시대의 유산인 사상 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됐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구름 가득한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보완 자료를 입수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게 손 의원의 혐의인데요. 보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목포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만호동 일대가 포함된 1897 계양문화의 거리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모에 목포시에서는 서산동 보리마당 사업과 함께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공모에 나서기 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공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에도 전문가 참여와 정보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검찰이 보완 자료나 비공개 자료 등으로 발표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완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도시재생지역 선정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선의원 측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목포시 만호동 지역이 포함된 1897 계양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된 뒤에도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국토부 타당성 평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에야 활성화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담양군이 거부했습니다. 담양군은 현재 2,000원인 가로수길의 입장료를 1,000원 이하로 조정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료의 적정성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광주시민 2명은 담양군을 상대로 입장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장료 인하를 검토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 공장입니다. IT 기술을 생산 설비와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 도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대형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부품을 생산해내고 각각의 생산 공정은 입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입력됩니다. 모니터에는 하루 목표치와 현재의 생산량, 그리고 분량률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됩니다. 아직은 각 생산 단계의 실적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지만 생산성은 15% 이상 향상됐고 분량률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감소가 우려됐던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 어떤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냐 싶어.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전국의 1,300여 개 중소기업에서 평균 2.2명꼴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도 인력이 더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공급 기업 쪽에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스마트 공장 도입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7,900여 곳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공장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기업들이 사전 구축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어떤 전략과 어떤 로드맵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저희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생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저금리로 5억 달러의 그린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1.847%에 가산금리 0.75%를 더한 2.597%로 국내 공기업이 발행한 글로벌 그린 본드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그린 본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용도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의 친환경 투자로 한정되는 채권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광주 상생카드를 10%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할인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지원 예산 25억 원을 소진하면 특별 할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상생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행사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출범을 했는데요.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광주 행사위원회 정상용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현재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네. 장휘국 교육감님, 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그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네. 이런 정치권 분들과요. 그동안 추모 사업을 이끌어 오신 분들, 제야 시민단체 원로, 네. 그리고 많은 광주 시민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각계의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슬로건이 시민평화제 김대중이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시민평화제는요. 네. 김대중이라는 분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광주 시민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을 담는 의미에서 광주 시민과 함께 김대중 정신, 평화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뜻으로 시민평화제를 슬로건으로 만들었고요. 네. 김대중은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 가슴 속에 꽉 찬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그리움을 담기 위해서 김대중으로 슬로건을 만들어갔습니다. 네, 평화와 그리움의 의미가 담겨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10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시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우리나라 여성 인권운동의 대모이시기도 하지만 네. 김대중 선생과 함께 평생 동지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반려자로 함께 하셨고요. 네. 아마 이호 여사님이 안 계셨으면 위대한 김대중 지도자가 나오셨을까 할 정도로 정말 큰 몫을 하셨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주기 행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호 여사의 삶과 그동안에 그 살아왔던 과정들을 저희들이 재조명할 생각입니다. 네,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또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삶과 그 의미도 같이 함께 조명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행사들이 윤곽이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그동안 준비해서 그 행사에 대한 틀들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채워 나가실 거라고 보고요. 네. 한 20일 동안 추모 기간에 네. 사진 영상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독일의 석학인 베르너 페니 교수를 모시고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야제인 8월 17일에는 시립교향악단과 그리고 남진 오정의 송소희를 비롯한 네. 그런 훌륭하신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과 음악 함께 분야에. 네. 그 추모 공연이 있고요. 네. 추모 당일에는 18일이죠. 18일에는 추모 행사와 황석영 작가의 추모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8월 또 서거일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념 배지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네. 지금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에 보면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적죠. 그래서 제2 컨벤션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요. 또 정신 계승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 정신 계승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광주 행사위원회 정상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2시간 동안 폭행해서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기존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2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고문까지 했고 심지어는 맞은 모습을 랩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조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18살 최모군 등 4명은 놀이를 한다며 동갑내기 친구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이어진 폭행에 김군은 2시간 만에 숨졌고 이들은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군의 시신은 전신이 성한대라고 넘는 멍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군 등이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부름을 못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때리는 등 이들의 집단 폭행은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방송이 들게 지금 무기구나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했었나요? 경찰은 최군 등이 폭행도 모자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그걸 소재로 놀리며 즐거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군 등은 이곳 원룸에서 폭행당한 김군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의 가사를 랩에 담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도 먹고 마시는 데 쓰면서 이 역시 랩으로 만들어 놀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하려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거기서 나온 사진, 동영상, 각 공범들의 진술, 그걸로 해서 계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던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살인죄를 의의를 했습니다. 최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생물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토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 광주천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돼지풀, 서양 금혼초 등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존 가치가 높고 자연 경관이 우수한 장록습지 주변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죠.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보이는 소방차 전용 구역.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차가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용구역 곳곳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된 그 차량으로 인해서 곧바로 진입을 못하고 차량이 빠지는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가 시간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밤 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1월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된 1월 이후 설계가 시작된 아파트에만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에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전형적이라 애들 사료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주차 막 갖다 댄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소방당국은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아파트 단지의 과태료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시민들 스스로 주차를 지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의 무단 주차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찰 전담 경비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특공대와 교통전담 부대 등으로 구성된 경비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 등에 배치돼 교통관리와 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오늘 발대식에서 경비단은 민감용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 대응 시범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최고 인기 종목은 하이다이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종목별 입장권 판매율을 분석한 결과 입장권의 96%가 팔린 하이다이빙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물속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은 44%가 팔려 두 번째로 높은 인기를 차지했으며 수구 종목의 판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체 입장권 판매율은 46.4%로 17만여 매가 판매됐습니다. 네 경기 모두 선발 등판 6승 7패. 2&2 6구 센터 쪽 야트막하게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최종의 1타점 적시타. 3구 이번엔 잡아챕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뒤로 담장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선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이재원. 주자 스타트. 그리고 2루 태그 세이프 됐습니다. 2루 세이프. 이명기의 시즌 세 번째 도루 성공.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렇죠. 끌어당긴 타구로 3루간 글러브 맞고 굴절되면서 외야로 2루 주자 돌립니다. 이명기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드디어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6구 투수 몸에 맞고 굴절됩니다. 그리고 1루가 비어있는 가운데 1루에서 세이프. 1루 세이프. 4구 베이스를 내보냅니다. 우중간 탑재 밖으로. 타이거즈 4번 타자 최형우의 역전 투런 3런이 터지면서 이제 단숨에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는 4대2. 최형우의 역전 3런. 투수 옆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2루수 빠르게 1루로 오늘 경기에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2. 리그 1위 SK를 잡아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12살 여중생이 친아버지로부터도 상습적으로 학대당했다고 폭로한 광주 MBC의 연속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의붓아빠에 의해 숨진 12살 여중생이 우리 사회에서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내용을 취재한 우종훈, 남궁욱, 이정현 기자의 보도를 지역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그 치유 과정을 조명한 광주 MBC 5.18 39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임을 위한 하모니는 한국 PD연합회 이달의 PD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의 임직원들이 함께 농촌 봉사활동에 나서 달빛 동맹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임직원 70여 명은 어제 담양군 대덕면 일대에서 감나무밭 일손을 도우며 영호남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오가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려인 역사 알기 전시회를 열어 화제입니다. 하남중앙초교는 전교생 4분의 1이 고려인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들끼리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고려인들을 이해하게 됐고 사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학생회장이자 고려인 4세인 남막심군은 프로젝트를 통해 선조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5.18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이 이번 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가 5.18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영화 상영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 너는 나의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춤과 대사 등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음악극으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초등생부터 중학생까지 44명의 협력단원들이 음악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6월 28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유목민 축제 국제박람회에 광주 공예 장인들이 참여합니다. 나전칠기 최석현 장인과 지승공예 한경희 장인, 규방공예 이남희 장인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하는 건데요. 중앙아시아 장인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공예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